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출신 김기삼 미국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2020년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대응한다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노벨 평화상 공작을 폭로한 뒤 일부 세력의 협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한 김기삼 재미 변호사는 자신과 국제저널리스트 도널드 크크가 공동 집필하고 있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공작 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미 대선 부정 의혹을 반드시 수사할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패배했던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착수할 경우 윤 대통령도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미 대선 7개월 전인 7월 트럼프의 측근들이 한국을 방문해 2020년 한국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및 수사 촉구 운동을 벌여온 국내 주요 인사들 중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를 만나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의견을 공유한 뒤 돌아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삼 재미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4.15 총선 등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국정원에 8년간 근무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노벨 평화상 공작을 알게 된 뒤 고민하다가 관련 공작을 폭로한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해 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물입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아마 서울대 법대 83학번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미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허락한 거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장 어필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방위비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렸던 한미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조치를 더욱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문제부터 다시 챙겨봐야 한다면서 용산이 이 문제에 뭔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미적거려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지난 2020년 한국의 4.15 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지한 것으로 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고 나갈 때 우리의 국익을 챙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신뢰회복을 위한 차선책으로 좀 더 쉬운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 워싱턴에 뿌렸던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우리 손으로 조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용산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언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밝혀진 한국과 미국 언론의 문제점, 특히 좌편향 그리고 정치 선동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는 미국인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민, 치안, 마약, 교육, 빈부격차 등 미국의 국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이라면서 미국 대도시들이 이런 문제로 형편없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의 우세를 점쳤던 한미 주류 언론들의 헛발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7개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를 모두 싹쓸이하면서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미국 언론이든 한국 언론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정치 선동에만 관심 있을 뿐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서 한미 주요 언론이 모두 좌편향 외눈박이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독이 묻은 정보만 내보내면서 블루월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속이려 던 데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몰면서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블루월이란 파란색 장벽이란 뜻으로 미국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많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고 한국 언론들은 이런 미국 좌파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따라서 마치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유리하고 트럼프가 불리한 것처럼 보도했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선 결과는 미 전역에 걸쳐서 거의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면서 미국 민주당의 좌편향 정책 혹은 이민 정책, 젠더 정책, 동성애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반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번 대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규모 여론조사 조작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고 이젠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돼버렸다면서 이미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지 오래된 비극적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기삼 변호사는 워싱턴 북쪽의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펜실베니아는 이른바 미국의 7개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긴 주이기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미 중부 펜실베니아 지역이라 이곳 바닥 민심을 직접 읽을 수 있다면서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 대선 전 애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시골 타운을 드라이브하다가 바닥 민심을 잘 드러내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면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에나 무릎을 꿇게 된다. 공화당에 투표하라. 만약 당신이 보수 인사를 화나게 하고 싶다면 그에게 거짓말을 해라. 만약 당신이 좌파 인사를 화나게 하고 싶으면 그에게 참말을 해라라고 쓰인 편말을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고 트럼프가 이긴 근본 동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좌경화된 미국 주류 언론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는 진짜 미국의 바닥 민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번 대선에서 유세 현장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은 누구나 트럼프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세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 반면 해리스 쪽은 뜨거운 열기를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에 열린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에서는 집회장 안에 들어간 2만여 명 외에 5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회장 밖에서 참가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언론의 워싱턴 특파원들은 이런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고 가봐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미국 TV에 나오는 조작된 뉴스만 받았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오보를 서울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한심하고 서글프고 화가 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김기삼 변호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미국 언론의 문제점은 한국 언론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적어도 8년 전 부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를 쫓아낼 때의 그 좌익 세력의 집회에는 대문짝만하게 마치 거대한 국민 민심인 듯이 보도한 반면 박근혜 부당 탄핵에 저항하는 수많은 외국 시민들이 도심을 가득 메워도 거의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준석이니 한동훈이니 하는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한국의 정통
우파 정통 보수 세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띄우고, 한국의 비자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댔던 한국의 각종 언론들, 좌익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보수 언론으로 불려온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들의 행태까지, 그들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또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정부 때와는 결이 다른 만큼 우리 국익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지난 2016년 대선과 이번 2024년 대선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연방 상하원 선거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는 개혁 드라이브의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1기 때는 의회의 견제를 받아서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다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소위 라이노라고 해서 무늬만 여당이고 실제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라이노란 RINO, 즉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무늬만 보수공화당 이런 뜻으로 트럼프 1기 정부 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상당수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는 트럼프가 라이노들을 몰아내고 상하원 모두 승리함으로써 의회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점에서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다면서 트럼프 2기는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마련돼 트럼프 1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는 MAGA, 즉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쓰레기 대청소 작업이 시작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국제주의를 버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갈등을 더욱 격렬하게 벌일 것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MAGA, 즉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운동, 특히 트럼프 및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가령 모자 같은 데 보면 MAGA 이런 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운동이 이번 트럼프 당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또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끼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긴 대한민국은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과도 비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트럼프가 이 사람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적이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외교적 참사이자 당시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케미가 전혀 맞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는 의외로 잘 맞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워싱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측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든 당장 트럼프 진영과 물밑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은 지난 여름 벌써 아소다로 전 총리를 미국에 보내서 소통했지만 윤 정부는 바이든 정부 눈치를 보면서 미적됐다.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에 과연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꿀만 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시범 케이스로 손보고 싶어 한다면서 정세를 적시에 면밀하게 분석해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기삼 변호사는 만약 용산에 눈밝은 참모가 있다면 현재 스카이델리가 연재하고 있는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 연재물을 눈여겨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광주와 김대중 문제만이라도 풀어나가려는 성의만으로도 보인다면 트럼프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윤 정부가 김대중 정권 등의 반역적인 대북 송금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트럼프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전처럼 광주에 가서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면 트럼프 당선인과의 신뢰 회복은 영영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김기삼 재미 변호사의 이번 인터뷰 내용은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측에서 이 인터뷰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김기삼 변호사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선거부정 의혹, 미국의 선거부정 의혹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이 올 7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인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한미 양국 인사들의 극비회동은 올해 7월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미국 측은 프레이드 플라이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영어로 AFPI 부소장과 스티브 H. AFPI 선임연구원이 나왔고 한국 측에서는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가 참석해서 한국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등에 관해서 미국 인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플라이처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또 미 CIA 출신인 H 선임연구원은 같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요직에 다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트럼프의 측근 인사들입니다. 이 회동에서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조작 사례들을 상세하게 전달했고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미국 측에게 나름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이 전달한 선거 부정 방지 대책에는 지난 2022년 3구 대선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서 한국의 애국 시민들이 성공적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2년 3구 대선에서 당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은 실제 개표 결과에는 0.7% 정도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발표됐죠. 그런데 사실은 만약 그 당시 부방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선거 부정 감시 활동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막바지에 치러진 당시 3구 대선에서 통계적 변칙 현상을 비롯한 전산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위조 의심 실물 투표지들도 2020년 4.15 총선 때처럼 대거 발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표 차이는 0.73%로 일각에서는 만약 그런 부정이 없었다면 더 현격한 차이로 당초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난하게 당선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또 미국 측 인사들에게 2020년 4.15 총선의 경험을 토대로 그의 후반부에 치러진 미 대선의 부정선거 위험성을 미리 알렸지만 미국이 적절하게 그때는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미국 측은 당시 당락을 바꾸는 조작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올해 11월 대선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다시 집권에 성공한 이번 대선에서는 미 공화당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부정선거 의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합지들을 중심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는 올 7월 회동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 정치인들보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작 한국은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박주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참석자들은 한국 내에서 압력하고 있는 친중 조직에 관해서도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H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디커플링과 대중국 압박 정책의 밑그림을 구상하는 AFP 산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참석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국내 친중파를 몰아내면 미국의 국익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회동은 미국 대선 날까지 비밀에 붙이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네 사람, 그러니까 한국 측의 박주현, 윤영진 변호사와 미국 측 인사 2명이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오늘이 오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렸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그에 따른 한미 양국에서의 선거부정 의혹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